진주 반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먼저 보셨다면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디자인은 제가 이리저리 한 거고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여기가 끊어져 있었죠. 여기가 끊어져 있던 걸 두 번째 영상에서는 아니지 첫 번째 영상이 아니죠. 첫 번째는 제가 그냥 만든 거죠. 예제를 만들었던 거고, 원래는 이랬었어요. 처음 이제 첫 번째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그 렌더링 화면은 여기가 끊어져 있는 놈입니다. 근데 이렇게 끊어 놓고 했다가 이번에 좀 붙여보자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붙여서 작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좀 다르죠. 이게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얘는 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라이노 골드로 작업을 했던 거고, 이거는 라이노만 사용을 했던 거죠. 각각의 차이가 있어요. 뭐 이게 더 편할 수 있고 뭐 저게 더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영상에서 썼던 그런 방법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확실하게 알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플러그인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쓰다 보면 갑자기 막 컴퓨터가 뚝뚝 떨어질 때도 있고, 떨어진다는 건 좀 꺼지고 멈추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라이노로 다시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라이노로만 작업을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 필요없는 거를 지워야죠. 이걸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저것도 지우고 다 지워야겠군요. 첫 번째 영상을 만들었던 그런 애들을 지우고요. 얘는 필요하겠죠. 얘는 이제 미리 만들어 두세요. 뭐 스톤이라든지 뭐 커터, 그 다음 뭐 이렇게 뭐 프롱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발 높이는 대충 어떻게 할지 뭐 그런 것도 다 구상을 해놓고, 물론 뭐 디자인을 먼저 시작하면 뭐 진주 크기, 스톤의 크기 뭐 그런 걸 다 결정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요거는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만들어 놓기도 하고 사이즈도 정해 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디자인은 디자인이고 여기는 좀 이렇게 다 꺾여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걸 만약에 그대로 반지로 만들어서 착용을 하게 되면 좀 거북하겠죠. 다 각이져 있어서. 그래서 만들 때 저는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안쪽을 좀 굴려보기도 하고, 부드럽게 여기도 좀 굴려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 모양도 뭐 다르게 변형을 해보길 바랍니다. 뭐 어떤 예제를 할 때 한 번 그리면 땡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한 번 그릴 때랑,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릴 때랑 두 번째 그릴 때는 좀 익힌다고 해야 되나? 느끼는 것도 좀 다르고요. 좀 생각도 좀 달라지고 요령도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반복적으로 좀 해보길 원하고요. 그리고 어제 어떤 분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는 직접,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제들을 다 뭐 제 영상들 다 보시고 뭐 어떤 책이 있으면 책 예제를 다 하고 나서는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걸 구해서 직접 관찰하고 측정해 가면서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진주 같은 반지, 뭐 진주 붙은 반지가 있다. 물론 당연히 뭐 플라스틱 진주도 뭐 그런 진주도 그렇겠죠. 그 진주 같은 것도 띄어서 이 안을 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 진주 띌 때는 이게 얘네들도 다 에폭시 본드 붙이기 때문에 라이터라든지 그렇게 좀 열을 가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진주 부분에 열을 가해서 뚝 빼면 빠집니다. 그러니까 좀 제거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루페와 버니어 캘리퍼스 필요하고요. 필요합니다. 자, 시작합시다. 잠궈 놓고,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이걸 좀 자랑을 했죠. 매크로, 제 기초 영상 4편인가 5편인가 보면 이 매크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완벽한 내용은 아니죠. 저도 잘 몰라요. 이 매크로에 대해서 그 영상을 보면 뭐 띄어쓰기를 하면 뭐로 인식하고 뭐 그게 쭉쭉쭉 있을 거예요. 라이노 도움 아래 그거 보면서 저도 만들어 봤던 겁니다. 이 영상도
이렇게 영상이란다. 이것도 좀 바꿔봤고요. 뭐 하다 보니까 되더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반지를 그릴 때 0 엔터 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변형 가능, 차수 3, 포인트 개수 8개, 여자 10호 16mm 해서 얘를 그 다음 회전을 했죠. 왜? 요 하면 여기 씬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90도 아래로 돌려줍니다. 6시 방향으로, 아이고 6시 방향으로 하는 거죠. 요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뭔 소리야 싶으면 영상을 처음부터 평반지 영상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이 아래로 갔기 때문에 돌출을 시키면 이렇게 굵은 선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기본인 거죠. 근데 매번 이걸 이렇게 하기가 귀찮았어요. 그래서 얘를 만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들었네요. 10몇 년 만에. 뭐 아무튼 딴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만들 수 있었지만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까먹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이렇게 매번 똑같은 작업을 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는 귀찮다는 생각이 더 커져서 얘를 만들었습니다. 짠 하면 이렇게 점을 키면 8개, 그리고 심도 돌아가 있죠. 그리고 2개가 더 있죠. 이건 뭐냐면 제가 작업 스타일이 뭐 직선이라든지 뭐 어떤 면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그리고 얘를 차수를 바꾸죠. 속성을 바꿔서 이렇게 저렇게 변형을 시킵니다. 얘는 지금 다 차수가 1인 상황이죠. 직선이고 평면이고. 그래서 얘를 차수 3으로 바꿀 때 얘를 눌러서 3을 누르고 엔터를 쳤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좀 매크로를 써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얘를 하고 요걸 누르면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 작업 스타일이 이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고요. 단추 개수는 더 늘리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찾아서 누르지 뭐 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꺼내놓지 않으면 이게 어디 있었는데 그러고 그걸 한참을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꺼내 놓은 겁니다. 팝업 창에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레코드 버튼이 있죠. 히스토리가 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Y축을 기준으로 Z축을 기준으로 요걸 미러 히스토리 하고 싶으면 얘를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나름 뿌듯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영상을 참고해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세요. 자기만의 단추, 자기만의 그 툴바겠죠. 커스텀 툴바라고 하면 되겠군요. 자, 그리고 이제 작업을 제대로 시작해야죠. 여기가 아마 1.5mm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1.5mm.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1.6mm. 그리고 여기가 0.9mm인가 그랬을 텐데. 네, 0.9mm 정도 되는군요. 자, 모든 지수를 알았으니 먼저 진주 먼저 그리죠. 어떤 반지를 그리든 메인 스톤을 먼저 가져다 놓는 게 중요합니다. 메인 스톤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반지의 균형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8mm 짜리 진주를 쓸 거야 라고 했다면 8mm 짜리 진주를 놓고 이런 얘들을, 옆에 애들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8mm 짜리 진주, 물론 뭐 라이너 골드로 뚝딱뚝딱 만들었었죠. 제가 버전업을 했어요. 다 뭐 라이노도 마찬가지고 라이노 골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리저리 수습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라이노 5.0 기준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더 익숙해지면 이제 제대로 영상도 6.0으로 넘어가겠죠. 자, 별소리를 다 합니다. 8mm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지름 8 해놓고, 여기 진주 받침이 없어도 되겠지만 전 있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면 본드가 에폭시 본드가 넘치잖아요. 지저분한 게 싫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주얼리 샵을 가보면 진주는 붙어있는데 이런 캡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여기 보면 아이고씨, 이렇게 없애면 더 깨끗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본드가 다 맺혀 있을 거 아니에요. 전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단순하게 그리고 싶었고요. 이게 복잡하게 그리면 서로 힘들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게 뭐 스톤 올리는 작업 되게 단순한 작업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순한, 그래서 노가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굳이 영상에 길게 담을 필요가 없어서 그전 영상에서는 좀 잘랐죠. 이렇게 간격 띄우기 해주고 옵셋 해주고 적당하게 이렇게. 근데 이게 제대로 그려지고 있니? 이럴 줄 알았어.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이게 잡혀야 되는데, 제가 버티컬 마우스로 바꾸고 나서 휠 버튼을 누르기가 몹시 힘들어요. 이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싸구려를 사서 그런가?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얘를 꺼내놔요. 이게 아래로 누를 때랑 이 옆으로 누를 때랑 힘의 차이가 좀 큰가 봅니다. 얘를 잘라야죠. 너는 어디쯤 있니? 가운데쯤 있구나. 얘를 자를 거예요. 얘로 엔터 하고 취소, 지우고 얘가 남죠. 그럼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블렌드 커버 아크로 해줍니다. 아크 블렌드로 이렇게. 그 다음 결합, 그 다음 회전, 리벌브죠. 풀서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침이 필요하죠. 대충 뭐 직경 1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0.9 쓰는 데도 있고요. 물론 진주를 보고 거기 진주 구멍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각형 0.7mm 짜리 사각봉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사각 0.7mm 정도를 배 꼬우면 직경 1mm 정도가 나오더라 라는 그런 생각이,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 이렇게 길게 해놓고 그 다음 줄이면 되죠. 뭐 이렇게 절반쯤 오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어차피 이 사선을 재야 되는 거잖아요. 0.99 맞네요.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얘를 반 바퀴 정도 돌리겠습니다. 돌리는 거 여기 있죠. 요거 트위스트 미드 찍고 아날로그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거죠. 180도 여기 있다가 이렇게 돌리면 180도죠. 짠, 됐습니다. 근데 좀 모양이 이상하죠? 옵션을 선택을 안 했죠. 인피니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뭐 이 정도만 꽈도 되고요. 그냥 꼽니다. 본드가 더 잘 되나?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꺼내놓은 걸로 써야지. 휠 버튼 힘들어. 적당하게 놓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얘 필요 없죠. 지우고. 그 다음 직선 돌출 익스트루드 스트레이트 해주고 양쪽으로 보스 사이즈 있죠. 보스 사이드 예스 해주고 솔리드는 노 해주고 1.6이니까 0.8 이렇게 해도 되고요. 갑자기 나누기가 안돼. 그러면 1.6 나누기 2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1.5죠. 1.5 간격 띄우기 느슨하게 1.5 화살표 플리볼 1.5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이 안쪽으로 0.9가 맞나? 여기서 0.9죠? 플리볼 0.9 여기 이제 뭐 여기 반지 면이 끝면이 여기잖아요. 여기보다 발이 많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 물론 뭐 아예 튀어나오게 할 때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집어넣고 싶었잖아요. 집어넣었을 때는 이렇게 너무 많이 튀어나오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타일인 거죠. 좀 별로. 네. 만약에 제 가게에서 제가 파는 물건이면 제가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본인 작품이면 본인 마음대로. 근데 본인 작품에 누군가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면 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내 작품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걸 주얼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스타일을 많이 선호하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맴이죠 뭐.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는 됐고요. 요거 동글동글을 만들어야겠죠. 얘는 굳이 뭐 변형 가능 디포머블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얘를 이 중간에쯤 여기 아니면 여기서 끊을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네, 감안해서 오른쪽으로 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그리고요. 이렇게 제가 보면은 예전보다 커브의 두께가 좀 더 두껍게 보이죠. 이렇게 옵션을 바꿔놨어요. 그 옵션 바꾸는 게 어디 있더라? 아, 이거 세팅하느라 오래 걸렸다니까요. 이게 다른 이제 버전 업된 것도 있었고 익숙해지느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락가락해요. 기억에 어피어런스 아니고 뷰 디스플레이 모드에서 엣지 두께 가장자리 두께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요거 두께 올리면 가장자리가 더 두꺼워져요. 그 다음 개체에서 컨트롤 포인트 사이즈도 제어점 사이즈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네, 커브 두께 여기서도 아이소 커브 두께 여기 이건 사이즈지 뭐 이렇게 옵션을 조절하면 이렇게 커브의 두께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보기가 편해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얘가 1.6 정도 되죠. 1.6을 해주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꺼내놓은 게 없네요. 이것도 어디 꺼내놓을까? 사실 전 단축키로 해놨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런 영상 만들 때는 요걸 눌러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간격 띄우기 하세요. 그러면 간격 띄우기 옵셋 커브, 옵셋 서피스가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처음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누르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단축키 만들지 몰라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겠죠. 다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 아, 진짜 힘들어요. 막 훈수를 두고 싶은가 봐요. 이렇게 해서 얘도 한 두께를 미리 감안하고 싶으니까 히스토리를 걸겠습니다. 옵셋해서 느슨하게 레코드 히스토리 1mm 하겠습니다. 스톤의 크기에 따라서 이 녀석의 기본적인 두께가 달라지겠죠.
얘처럼 이 아래를 구멍 뻥뻥 뚫을 거야. 밑구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들 뭐 명칭이 달라요. 뭐 어찌됐든 구멍을 뚫을 경우와 구멍을 뚫지 않을 경우는 네, 두께가 달라지겠죠. 구멍을 뚫을 땐 상대적으로 더 얇게 작업해도 되고, 구멍을 뚫지 않을 때는 그 전 것에 비해서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겠죠. 생각을 곰곰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주고 어떻게 어디에 놓을 건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더 꺾어서도 해보세요. 근데 더 꺾으면 이렇게 더 급격하게 꺾이니까 거기에 스톤 넣기가 힘들겠죠.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살짝 이리저리 피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리저리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직선, 수직선은 좀 디자인이 재미가 없는데 싶었고요. 이렇게 하고 얘는 보조면으로 그대로 놓겠습니다. 나중에 또 써먹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 클릭해서 아이소커브로 자를 거야 라는 거죠. 슈링크, 수축, 축소 뭐 그렇게 써있을 겁니다. 한글판에서는 이 정도로 끊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랑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끊어줘야죠. 일단 끊겠습니다. 축소, 수축, 그 다음 쿼드가 아니죠. 톡을 여기다 한번 찍고, 그냥 해도 되겠구나. 심이 있으니까. 네, 여기 잘랐던 건 아니죠. 여기 일단 필요 없으니까 잠그고요. 나중에 또 쓸 거거든요. 얘도 잠그죠. 얘도 잠그고, 얘도 잠그겠습니다. 미리 얘는 날리죠. 이렇게 이렇게 날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연결할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도구를 플로우롱 서피스를 써서, 서피스 따라 흐름이죠. 플로우롱 서피스를 써가지고 얘를 연결된 상태로 작업을 해도 될 겁니다. 물론 포인트를 많이 움직여야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없어요. 장단점이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선택한 건 블렌드 서피스입니다. 블렌드란 건 섞는다는 뜻이죠. 자, 어떻게 만나게 커버처 곡률의 일치를 써서 점을, 중간점을 좀 더 놓고 싶었어요. 점을 더 넣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점을 좀 늘리고 싶어서, 이게 이제 차수가, 이건 차수 얘기가 맞죠. 이게 헷갈려 죽겠네. G0, G1, G2입니다. G3부터는 다른 이름이 없고 그냥 이렇게 숫자로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굳이 히스토리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히스토리도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6.0에서는 히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 이제 라이노 사야 돼, 라이노 구입할 거야 라고 했다면 구입을 하세요. 6.0으로. 그리고 이제 그럼 매번 버전이 바뀔 때마다 사야 되냐? 네, 사야 됩니다. 하지만 그전 버전 정품이 있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어떻게 보상 판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그전 버전이 있다면 더 싸게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노 판매처는 검색하면 나와요.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요. 인터넷 일반 오픈마켓에서도 옥션, G마켓 그런 데서 팔더라고요.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 자리를 잡아 갑니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당기고 싶으면 당기고요.
이렇게 더 이번엔 더 이렇게 해보죠. 이게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기 좀 까먹었다. 고사리 모양? 이게 당초 문양스럽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너무 많이 꺾었더니 여기서 이제 힘들어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렇게 밀어볼까요? 얘를 좀 밀죠. 다시 이렇게. 여기가 막 엉키고 난리가 났네요. 근데 뭐 어때? 내 건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여기서 살짝만 올리죠. 사실 더 꺾고 싶은데. 확 이렇게 해버릴까요? 참 별것도 아닌 걸 고민하는구나. 갑시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모양이 잡혔어요. 근데 이렇게 끊어 놓으면 나중에 스톤 올릴 때 플로어롱 서피스를 쓰기가 힘들죠. 그래서 모양은 다 잡았으니 아이소 커브는 신경 쓰지 말자 라고 했던 건데, 아직 작업이 덜 끝났어요. 옆에서도 잡아줘야죠. 여기를 잡아줘야 됩니다. 두 번째 점은 높낮이만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도 뭐 적당히 적당히 만만하게. 여기 좀 격하게 꺾인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잡아주고 여기서 다시 모양을 보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듀플리케이트 엣지죠. 발음이 참 힘들어요. 가장자리 복제를 합니다. 그 다음 커브들을 결합을 해주죠. 조인을 해주고, 그 다음 뭐 로프트를 하든 투레이를 하든 면을 만듭니다. 꺼내놓은 게 있네요. 네. 그리고 아이소 커브가 어디 뭐 문제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문제 있다고 하는 건 막 아이소 커브가 막 여기선 이렇게 되는데 막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 그런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투레일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레일이라는 이름이 써 있잖아요. 기차 레일을 상상해 보세요. 그 기차 레일 사이에 막대기를 끼우죠. 그 막대기가 어떻게 끼워져 있나요? 그걸 상상해 보시고 그렇게 아이소 커브를 정렬하면 좋습니다. 요렇게 됐고, 얘를 바닥에 펴야죠. UV로 피겠습니다. 언롤. 오늘따라 진짜 발음이 안 되는군요. 언롤. 하기사 잘 되면 이상한 거지. 스매시? 스매시로 피겠습니다. 스매시로 피면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이거는 싫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올리면 더 편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지만 패스. 근데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한 번에 넣기가 힘드니까 UV로 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적당히 해주고, 얘를 치수를 넣어서 움직이도록 하죠. 5. 얘를 면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건 아이소 커브가 일치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 보면 이런 걸 그려놨을 거예요. 이런 거. 여기 디렉션을 보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는 아래, 녹색은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얘를 바꾸든 얘를 바꾸든 일단 아이소 커브를 수합하겠습니다. 바꿨어요. 빨간색이었던 게 파란색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봅니다. 화살표 녹색 위. 그래서 녹색이 다르죠, 방향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플로우랑 서피스 했을 때 이런 망신이에요. 망했어요. 젠장. 잘 되는군요. 제가 옛날 생각하는지 헷갈렸는지 아무튼 잘 되네요. 패스. 부끄럽군요. 자, 뭐 굳이 방향이 상관없다 라는 걸 또 오늘 좀 배웁니다. 이렇게 잽싸게 수습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될까봐 이렇게 방향을 맞춰준 거예요. 너무 패스 넘어갑시다. 4.0 때는 3.0 때는 아이씨 젠장.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버전업 되면서 참 좋게 바뀌었나봐요. 아니야, 이 사진을 아니야. 글씨를 넣으면 이게 좀 미련이 남네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이렇게 해서 그룹을 짓고, 사실 이거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니까 그냥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군요. 패스 넘어갑시다. 미련을 버리겠습니다. 이 클릭 위치만 중요한 걸로 하겠습니다. 5mm 하면 정확하게 가운데 오는 거죠. 5mm. 이렇게.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해놓고, 그 전에 이런 걸 했었죠. 제가 여기 이제 구를 하나 그리고요. 첫 번째 영상은 말 안 나오니까 안 봐야지 그러지 마시고, 시간이 있으면 꼭 보세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첫 화면만 보고 저거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제 하는 설명들 중에 저희 좀 모르는 게 많은데 싶으면, 아니면 이번엔 제대로 공부해 봐야겠다 싶으면 지겹더라도 평반지부터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평반지부터. 이거 좀 개수가 많은데, 이건 아닌데. 됐습니다. 등 간격이죠. 간격이 같습니다. 간격이 같은 걸 올려보면 히스토리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아이소 커브의 간격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균일하지 않게 올라갑니다. 이건 좀 짧죠. 아무리 그 원의 중심에서 중심까지라고 해도 이거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선 이걸 넣었던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리빌드를 합니다. 재생성이죠. 뭐 여기든 저기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는 2, 여기는 뭐 대충 한 30, 그리고 차수는 여길 따라가세요. 굳이 뭐 3, 3으로 하시면 모양이 아주 틀어질걸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그냥 괜찮군요. 제가 또 다른 거랑 헷갈렸습니다. 그냥 3으로 하겠습니다. 망신이에요. 이건 꼭 보세요. 오차가 1000분의 5mm 나오는구나. 그럼 패스. 오케이.
다시 그냥 더 작게도 한번 해보려고요. 0.0 그럼 26은 20은 20은 좀 문제가 있네요. 25는 21은 22는 됐네요. 21로 하겠습니다. 점의 개수를 조금이나 줄여보고 싶었죠. 대신 아이소 커브가 등간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걱정스러운 건 이거죠. 이거 여기가 좀 틀어져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얘를 다시 올려보면 이렇게 간격이 나름 균일하게 바뀌었죠. 여기 간격이 더 넓어졌죠. 이렇게 여기도 넓던 게 더 좁아졌고 나름 균일하게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소 커브를 균일하게 놓는 게 중요합니다. 바닥에 깔려 있는 건 그냥 지금 균일한 거예요. 평면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여기가 좀 신경이 좀 쓰이는데요.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추출해서 이번엔 투레일을 해볼 겁니다. 투레일, 퍼스트 레일, 세컨드 커브가 왜 이렇게 많아? 커브가 아까 그린 게 있었군요. 투레일, 원레일, 투레일, 단면, 엔터. 자, 난리가 나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 다 잡혔죠. 여기선 퍼펜디큘러 수직이 필요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엔터. 오케이. 근데 여기선 또 아이소 커브가 균일하지 않잖아요. 이럴 때 한번 또다시 리빌드를 해보겠습니다. 33 아니 뭐 22여도 괜찮았지? 22 2 3 1 뭐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죠? 아닌데 프리뷰를 눌러보겠습니다. 됐죠? 자, 오케이. 호영오차가 조금 좀 25 됐어요. 오케이. 이번에는 아까보단 좀 자연스럽네요. 여기가 좀 이렇게 이대로 가겠습니다. 뒤집어주고요. 지우고요. 얘를 이제 배열을 해야죠. 어디 보자. 여기 보조 좀 한번 찍어주고 날리고 뭐 굳이 끝에 이걸 놓을 필요는 없는데 놓겠습니다. 밀어. 아이씨. 이렇게 날리고 얘를 이게 쓰다 보니까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한 15개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서 여기 끝 됐죠? 그 다음 얘를 저기 올려야죠. 나중에 부족한 건 나중에 더 올리겠습니다. 끝에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죠. 옵션 리지드 예스 해놓고요. 레코드 히스토리 당연히 카피도 예스죠. 레코드 히스토리 꼭 하셔야 되고 확인. 오케이 했더니 지금 이렇게 올라갔죠. 왜 이렇게 됐죠? 아이소 커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쪽은 파란색, 이쪽은 빨간색이죠. 얘를 바꾸죠. 바꿨습니다. 똑같아졌죠? 제가 초보 때는 정말 멍청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세상에 물어볼 사람 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UV가 바뀌었는데 저걸 어떻게 바꿔야 될 줄 몰랐어요. 이거 누르면 나오는데 이거 누르면 여기 눌러서 엔터 누르면 여기 있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좀 부끄러운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를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빨간색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이 UV로 펴도 계속 여긴 빨간색 여긴 파란색인 거예요. 그때 방향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얘를 요렇게 하고 요렇게 펴서 썼어요. 이렇게 원래 있던 거랑 이렇게 길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 컴퓨터가 미쳤어, 라이노가 막 미쳐 돌아가 안 돼. 그러면 저걸로 이게 이제 방향 바꾸는 게 안 되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코드 히스토리 이렇게 짠. 다 보호한 거니? 아휴, 정신이 없군요. 됐습니다. 여기서는 나는 길이도 맞추고 막 다 했는데 막 이래. 그러면은 얘를 첫 번째 영상에서는 얘를 이렇게 막 움직여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점을 키고 이렇게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대충 간격 맞추는 게 더 빠르죠.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완전 노가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조금 노가다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 발의 위치, 이 면이랑 발이랑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솔직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스톤을 끼우는 거 그런 걸 다 조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거 하는 분들을 조각사라고 부르죠. 이게 어떤 이 유튜브 영상 이리저리 검색하다 보면 어떤 그 명품 시계, 명품 주얼리 만드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샤넬이든 뭐든 있어요. 정확한 건 까먹었는데 그걸 딱 만들게 되면 원본 조각이란 걸 해요. 이게 이제 금속 표면에 드릴로 구멍을 뽕뽕뽕뽕 낸 다음에 조각칼로 진짜 쳐내죠. 금속을 탁탁탁 쳐내가지고 여길 따냅니다. 여길 따내야지 발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공간이고, 발이 떨어져 있어야 나중에 이 담화정, 방울정이라고 부르죠. 그런 방울정을 써서 얘를 탁 놓고 통 쳐가지고 알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여기가 되게 지저분해져요. 방울정 찍힌 자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띄워놓습니다. 그 적당하게는 정말 적당하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 띱니다. 이 수리가 왜 깨졌지? 왜 깨졌지? 아 몰라. 자, 어찌됐든 저는 이제 키보드를 써서 모델링 보조 기능에서 키보드를 좀 만져줄 수가 있죠. 키보드를 이렇게 미세 이동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게 어딘데? 라고 묻지 마시고 영상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나오긴 하는데요. 초반부에 있어요. 라이너 기초 영상 초반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커터 씌웠던 게 다 날아갔네요. 그렇지 뭐. 다시 할 겁니다. 다시. 이게 가끔이래요. 얘가 미친 거죠. 얘를 폭파시킬 겁니다. 폭파. 그 라이노 골드에서 만든 커터인데 얘가 좀 그래요. 가끔 뭐 지네끼리 합쳐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파. 근데 폭파하기 전에 이름이 커터. 근데 폭파 결합 하면 그냥 솔리드죠. 클로즈드 서피스라고, 폴리 서피스라고 써있죠. 그 다음 얘도 이렇게 하고, 얘도 혹시나 난리칠지 모르니까 폭파 결합 하면 이름이 바뀌죠. 메쉬로 바뀝니다. 요령입니다. 근데 뭐 라이노 골드 안 쓰시는 분들은 별 상관이 없죠. 근데 저는 동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 시간 단축이 되는구나, 뭐 이 정도면 오케이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여유가 있다면 구입해 볼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뭐 홍보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이거 빼, 이거. 적당하게 위치 조절하고, 그 다음에 벌써 47분이야 그러니까 스톤 세팅하는 게 들어가면 시간이 미친듯이 지나가요. 이렇지 뭐. 내가 다 해놓고선 또 까먹고. 이렇게 집어주고, 타겟 서피스에 뭐라고 써있죠? 근처 모서리, 여기서 찍었던 근처 모서리를 찍으라고 나옵니다. 쟨 또 왜 저렇게 합쳐져 있어?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녀석의 위치를 잡아야겠네요. 쟤를 움직이나 판을 움직이나 똑같아요. 여기. 미세이동 좋습니다. 자, 뭐 이 정도 간격 떨어지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확인하고, 오케이. 뭐 다 좋은데 올라갈수록 좁아지죠. 스톤과 스톤 간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나 뭐 요 정도는 여기서부터 좀 작업을 해야겠네요. 이게 5번째죠. 5번째. 그래서 5개 잠그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작업. 정말 진정한 노가다. 그러니까 이 스톤 몇 개 들어가지 또 않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더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칩니다. 미쳐. 근데 다 하고 나서 어디선가 또 사장님이 머리를 휘날리며 옵니다. 야, 수정해야겠다. 이러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막 스톤이 엄청나게 들어간 건데 수정하라 그러면 정말 물건 말고 그 다른 누군가를 수정하고 싶어지죠. 자, 이렇게 맞춰 나갑니다. 뭐 됐죠? 됐죠? 얘는 오케이, 얘도 오케이, 잠그고요. 얘도 잠그고, 그 다음 이제 얘네들. 그 다음 얘 완전 노가다죠. 아, 이게? 이게 딱 봐도 네, 스톤이 좀 많죠. 필요 없는 거 좀 빼야겠어요. 저 발은 이따가 또 쓴다고 해도 네, 얘를 어떻게 뺄까요? 이렇게 했더니 뭐 저 멀리 날아가네요. 지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빠져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있네요. 지우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는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누구니 너는? 이렇게 하다가 꾸진 컴퓨터는 죽어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그러고 죽습니다. 세이브를 꼭 하세요. 자주. 이 작업을 할 땐 정말 자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의 어떤 좀 속된 말로 통박이라고 그러죠. 대충 파란색 근처 뭐 하면 별 무리 없었어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 커터에 어떤 본인만의 뭐 어떤 분들은 이 기본 준비물에 여기 보면 여기 아까 여기 있었죠. 예, 기본 준비물에 커브도 같이 놔요. 해당 뭐 간격 띄우기만큼 원하는 간격 띄우기만큼 간격을 띄워서 네, 커브를 뭐 같이 그려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싫어요. 그냥 눈대중으로 해요. 저는 이렇게 딱딱 보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오케이 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나하나 누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겠군요. 야, 이거는 발이 좀 커져야겠는데요? 여기 뭐 발 2개 넣기도 힘들잖아요. 이렇게 3D로 줄이면 낮아지겠죠? 그래서 3D로 줄였다면 이렇게 하나 넣고 여기 끝에 확인하고 살짝 더 가도 되겠는데 여기도 필요하겠죠? 하나 빼와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얘를 좀 여유있게 발을 좀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하고. 뭐야? 히스토리가 깨졌나?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0.5mm를 해도 살짝 띄어진 정도만 있어도 괜찮겠네요. 얘를 좀 더 옆으로 보내고, 아니면 0.45로 줄여서 할 수도 있겠죠?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놓고 다시 다 선택하고 3D 스케일 0.45. 네. 그러니까 그 회사마다 그 최소 발의 두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섣불리 몇 미리까지 돼요 라고는 말을 못해요. 왜냐면 저는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쟤 뭐지? 휘스린 깨지는데 어디 있는 놈이지? 내 놈이냐? 아닌데 도대체 얜 어디서 온 걸까요? 휘스리는 깨지고 있는데, 아, 너구나. 이렇게 빼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적당히 간격 띄어져 있고 이렇게 작업할 수가 있죠. 이렇게 쭉쭉쭉 노가다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또 간격 띄우고 여기 끼우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어느 정도 띄워야겠다는 이제 그 통박이라고 하죠. 그게 쓰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선 대충 동글동글 도니까 한 이 정도씩, 여기서 이 정도 띄었으니까 뭐 이 정도씩 띄면 되겠네 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대충 눈대죠. 오케이. 정 없으니까 살짝 더. 그 다음 취소. 이제 이렇게 하면 작업이 빨라지는 거예요. 눈대죠. 취소. 오케이. 살짝 쿵 더 가야겠는데. 됐어. 그 다음 이제 얘네들 발을 제자리에 끼워주죠. 됐죠? 비슷하죠? 여러분들도 작업하다 보면 아유, 그 뭐 호떡 장사 아줌마가 막 탁탁탁, 호떡은 아니고 타코야끼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꼬챙이 안으로 막 뒤집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작업하다 보면 클릭을 몇 번 하겠습니까? 반지 하나 만들 때 미친듯이 클릭하잖아요. 그렇게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적당하게 넣었습니다. 됐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도 발 2개씩 넣겠죠. 발 하나로 하기엔 좀 힘들죠. 그리고 이거 작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이렇게 작은 걸 쓸 것 같아요. 물론 뭐 여기보다 넓어지니까 0.5mm가 충분히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될까요? 작은 거 어디 갔어? 높이를 맞춰줘야겠죠. 뭐랑? 얘네들이랑. 뭘로 맞추죠? 이걸로 맞추죠. 이렇게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스톤이 제대로 잘 물려지겠죠. 여기가. 자, 이건 뭐 이대로 패스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사실 또 그리기가 싫어요. 힘들어. 자, 얘는 뭐 이렇게 지우고요. 얘 숨기고 얘는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보조로 남아 있어야 되고, 얘는 컨트롤 C, 그러니까 복사한 다음에 잠근 다음에 제자리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아마 기본적인 단축키 되어 있을 거예요. 컨트롤 C, 그 다음 잠그고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쓰셨잖아요. 그 다음 차수를 바꿔줘야겠죠. 뭐 차수 3, 3에도 상관없을걸요? 크게 안 변할 거예요.
별 변화 없죠. 점을 키고요. 가운데만 선택. 파란색 방향. 그 다음 뭐라죠? 네, 정말 중요한 도구죠. 무브 UVN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작업이 힘들어요. 네, 여기를 보고, 아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 조금 더 승질이 나죠. 됐습니다. 단위를 바꿔서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 얘를 좀 벌려줘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U 방향으로. 그럼 U 방향 대칭. 그 다음에 네, 눌러줍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야겠군요. 0.1을 했더니 돌아버리겠네요. 1. 네, 적당하게 빵빵하게 합니다. 자, 벌리다 보니까 다시 또 이 녀석이 오므라들었어요. 이런 변이 있나? 요 정도 뭐 됐습니다. 그 다음 네, 취소 해주고 요 얘네들을 끝까지 밀겠습니다. 살짝만 더. 됐어요. 여기가 좀 벌어진 것 같네요. 얘를 오므려야죠. 조금. U가 아닌가? U 맞는데. 네,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만들어졌죠. 켜라. 아직 이 뚜껑은 닫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지금 닫아도 되겠네요. 뚜껑을 닫습니다. 얘죠. 그 다음 이제 얘를 차집합을 해줘야 되죠. 차집합을 해줘야 되는데 블린 디퍼런스를 해야 되는데 얘는 지우고요. 얘가 여기 이제 지나가는데 이 안쪽에 만드는 건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하세요. 그건 뭐 별로 영향가 없어요. 이 이후의 내용은 너무 뻔한 내용이라서 지금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뭐 반지 그냥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합시다. 이럴 수도 있지 뭐. 야, 내가 눌렀는데 왜 안 돼? 어디 끊어져 있나? 아, 그렇군요. 그럼 다시 하지 뭐. 간격 띄우기 뒤집고 솔리드 .9. 네, 됐습니다. 여기도 같이 이렇게 뚫어줘야 되죠. 여기도 네, 끝까지 나와야겠죠. 그 다음 여기는 끝까지 나올 필요는 없는데 여기까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런 것들. 요거. 폭파 한번 해볼까요? 폭파. 점 키고. 네. 얘네들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겠죠. 여기가 너무 얇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대충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원래는 여기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밀어요. 이렇게 적당히, 너무 많이 밀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적당히 밀어서 네, 쓰면 됩니다. 여기 좀 이렇게 기울어져도 상관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죠. 이 이후에 뭐 어디 면을 메고 그런 건 충분히 혼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뭐 폭파해서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되죠. 예, 자르면 돼요. 이렇게
잘라요. 취소. 그 다음에 얘는 평면이죠. 캡 하면 뚜껑이 막힙니다. 하나의 캡이 만들어졌다고 써있죠. 잘 막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자, 얘가 그룹을 하고 얘에서 얘를 빼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얘가 이제 쭉 이렇게 말리면서 여기까지 들어가면서 얘에서 얘를 뺄 때 여기가 중복이 돼 버려요. 이 부분이. 네. 이게 상식선으로, 아니 머릿속에서는 그냥 될 것 같은데 얘는 연산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 보면 잘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모델링 할 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바로 이 내용이. 네. 만약에 이걸 가르쳐 주지 않은 사람이 있다, 우리 선생님은 그걸 안 가르쳐 줬어요 라고 했다면 이런 물건을 안 그려봤거나, 아니면 그냥 깜빡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밉던가, 아니면 모르든가, 뭐 기타 등등등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또 컴퓨터 멈출까봐 안 했고요. 아니야, 컴퓨터는 안 멈춰요. 그냥 실패했어요 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네, 실패 나옵니다. 그래서 자릅니다. 굳이 폭파할 필요는 없죠. 잘 보고 잘랐죠. 차집합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골라서 잘라줍니다. 네, 이렇게 잘랐죠. 얘를 차집합할 거예요. 얘로 엔터. 그 다음 얘를 차집합할 거예요. 얘로 엔터. 됐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선 그게 안 돼가지고 네, 좀 다른 방법을 썼었죠. 이렇게 하고 나서 결합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나와요? 닫힌 폴리 서피스라고 나옵니다. 잘 된 거예요. 뭐 발도 차집합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공중에 떴네. 잘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물론 뭐 디자인상 이건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안 돼요. 여기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바로 이 부분 이렇게 적당히 파이프 하나 그리세요. 한 0.0.6 정도 하겠습니다. 0.6 지름 레코드 히스토리 0.6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게 진주 때문에 좀 그래 내 마음이 편치 않아 라고 했다면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대충 마무리하면 됩니다. 얘랑 붙어있는 게 네, 더 튼튼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네, 아이고 이렇게 원형별로 하면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1시간이 넘어서 이렇게 좀 급하게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저는 여기가 보이는 게 싫었었기 때문에 얘를 네, 포인트 편집으로 밀어 넣었죠. 위에서 봤을 때 얘만 보일 수 있게. 반지는 위에서 보죠. 물론 옆에서 보지만 주로 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윗모습을 신경을 좀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멍이 없는 게 전 더 좋아요. 구멍이 있으면 좀 싫어요. 뭐 어찌됐든 이렇게 진주 반지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요점, 예제는 최대한 많이 그려보자. 뭔가 책을 하나 샀는데 이거 완전히 좋지는 않고 완전히 싫진 않다, 뭐 좀 그냥 책이네 싶으면 그건 다 그리고 나서 중고로 판매를 하시면 되겠죠. 사실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거의 뭐 새 책을 바로 이제 중고로 팔았다고 3만원에 사서 3천원에 팔았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예제는 다 그려보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어떤 책은 시키는 대로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긴 해요. 옛날 옛적 얘기입니다. 옛날 옛적. 요즘에 그런 책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버린 책이에요. 지금까지 전 책을 사면 잘 안 버려요. 근데 그 책은 버렸어요. 뭐 어쨌든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좀 이렇게 그려가지고 카페에 오셔서 저도 그렸어요 막 자랑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증샷이죠. 나 그렸다, 나도 그렸다 막. 그리고 나서 뭐 그릴 때 뭐 어떤 게 힘들더라 뭐 그런 것들 생각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이런 영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각자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도 있죠.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연습을 좀 많이 좀 하고 공부도 좀 해야 책을 봐도 머릿속에 들어오고 어떤 카페를 들어가도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답변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 카페에 이제 계시는 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남겨주는 글들이 자라나는 새싹들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어떤 사물이나 어떤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 이제 막 불타오르는 분들의 생각이 달라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한참 불타오르는 분들의 어떤 그런 의견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뭐 한마디 두마디 어떤 자기가 그린 거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다들 뭐 좋다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뭐 가끔 싫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좋다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 혼자 보지 마시고 좀 나눠서 친구들과 좀 너도 봐라, 좋더라, 뭐 학생들이면 뭐 같은 뭐 학과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후배 뭐 알려주세요. 같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끝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왜 잘 안 올려,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